자, 눌렀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8월 19일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는 영향력 있는 경제 유튜버 사막곰 집단 지성의 저는 이제 왼쪽에 위치한 사선생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증시가 너무나도 날카롭게 마치 폭포수처럼 거의 마이너스 3% 정도의 유박할 정도로 코스닥이 빠지고 있고, 게다가 지금 이제 미국 증시도 지금 추가적으로 현재 시각 8시인데 밤 8시인데 날카롭게 선물이 지금 빠지고 있는 유럽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와중에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전문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곰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곰 선생님은 여기 이제 우측에 얼빵하게 생기신 분이고요. 실제로 이분을 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외모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오늘 느낌이요? 예, 전문가 입장으로 말할까요? 아니면 뭐 시청자분들 입장으로 말할까요? 그냥 선생님 입장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전문가 입장으로 말씀하시라는 건데, 오늘 아침에 이제 증시가 빠지는 척 하다가 올라갔죠? 처음에? 네, 거기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나 있겠구나. 왜요? 반등이 오는 줄 알고 신났겠죠. 사선생님처럼. 증시가 빠지는데 신이 났다고요? 아니요. 그럼요. 아침에 바로는 이제 증시가 빠지는 척 했지만, 네. 이제 몇 시간 지나서 다시 올라갔잖아요. 아, 그렇죠. 아침에 살짝 반등이 나왔죠. 여기 뭐 어딨냐? 제가 막 지수를 올렸는데 여기 있네요. 딱 우리의 이제 의식의 흐름이 여기 다 내포돼 있지 않겠습니까? 차트에 다 녹아 있죠. 처음에 이렇게 살짝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빨간색을 심지어 코스닥이 보여주자. 야, 이게 그러니까요. 이제 끝났구나. 특히나 이제 저희의 주력 종목인 아난티가 플러스 5%까지 날아가면서 야, 이제 드디어 남북 통일을 이뤄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바로 그냥 저희를 무시하듯이 날카롭게 빠져버리는 증시에 여기서 굉장히 좀 호들호들 떨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은 갑자기 뭐 핵으로 갈겨버린다. 뭐 좀 전국민 내용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좀 내용이요?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저희 내용을. 이 내용이요? 저희가 이제 장중에 얼마나 이제 신선한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많이 아셔야 되니까. 신선한 대화가 맞는지. 신선하죠, 이 정도면. 어쨌든 저희가 아침에 딱 기상을 함과 동시에 일단은 미국 차트를 먼저 보잖아요. 딱 차트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날카롭게 빠져있는 걸 보고 무섭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도 당연히 커플링이 되겠구나. 근데 이건 커플링을 떠나서 그냥 미국 증시가 기침을 하니까 저희는 코로나에 걸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살짝 기침만 한 건데 오늘도 아마 미국 증시는 쉽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주된 사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 한지영이라는 우리 키움 전략 굉장히 좀 유능한 애널리스트입니다. 시황을 항상 분석해 주시는 분인데 제가 알기로 맞은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자, 보시면 이 경제지표는 엇갈리고 있지만 연준은 긴축 성향이 짙어지고 있고 동시에 테이퍼링 규모, 속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자산 매입의 속도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또 불확실성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불확실성이 가장 무섭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블러드 총재라는 우리 총재님께서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관찰이 되며 요러면 이제 2022년 1분기까지 테이퍼링을 완료해야 된다. 이걸 줄이는 것도 떠나가지고 이제 완료를 해야 되고 그럼 이제 그 이후에는 금리 인상이 있겠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이제 유럽 등 신흥국 뭐 중국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2에서 3% 정도가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축 공포에 아시아 증시 휘청 막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내용인 게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 이거 보시는 분들 벌써 재미없으실걸요? 뭐 약간 아이러니 한다고 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예, 조심해주세요. 네, 약간 좀 우습다고 해야 되나 좀 이상한 게 테이퍼링이라는 게 뭡니까 선생님? 테이퍼링의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알죠. 좀 알고 계신다고 주장하는 게 굉장히 좀 힘이 없네요. 오늘은 힘의 허리가 없다. 일단 연방준비제도 FED 연준이라고 이제 줄여서 표현하죠. 네, 거기서 이제 양적 완화, 퀀터티파이 이징. 컨터티브인데요. 네, 어쨌든 이제 퀀터 그거 시작하면 다 똑같은 겁니다. 예. 근데 그 이징 그거를 돈을 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게 양적 완화가. 그렇죠. 국채를 매입하거나 그렇죠. 2008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던 거 미국이 일본한테 배워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네. 좀 줄이자. 맞습니다. 이게 테이퍼링 아닙니까? 자, 그럼 이걸 왜 줄일까요? 왜 줄이는 거죠, 이거를?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긴데요? 아니 진짜 아니 되묻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만 하시니까 아는 거 혹시 있으신가? 맨날 뭐 준비된 걸로만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어쨌든 뭔데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온다는 게 무슨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건 이제 화폐량이 너무 풀렸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실물 자산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제한을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한마디로 저희 연준에서 박수 한번 드릴게요. 연준에서 목표하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 타겟이 있습니다. 한 2% 정도를 보고 있고요. 이거보다 높아지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용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AIT라는 그런 제도였죠. Average 그렇죠. Inflation Targeting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연준에서 이제 처음은 아니고 이제 좀 오랜만에 이제 꺼내든 개념으로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이 아무리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이제 자산 매입을 축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항상 있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굉장히 지겹도록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제 기대를 어느 정도 좀 어떻게 보면 방심한 거죠. 근데 이 자산 매입에 대한 속도가 또 불확실하다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참 우습게도 증시가 지금 폭포처럼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좀 아까 제가 재밌다고 표현한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자산 매입을 중단한다는 거는 그만큼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용지표가 가장 그 경제 지표를 판단할 때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고용지표, 실업지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대로 여기 이제 일자리가 창출됐다, 실업률이 좋아졌다, 또 하나의 강력한 고용 보고서가 나온다면 프로그램을 축소하겠다,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테이퍼링을 해서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는 거는 앞으로 경제 지표가 더 좋아진다는 그런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의 강력한 확신을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수가 빠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지금 풀매수 박아야죠. 불매수라고 하면 이제 언제까지 빠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식을 줄일 게 아니라 줄이는 건 이미 줄였어야 됐고 지금부터는 줄일 게 아니라 추가 매수를 천천히 생각을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좀 차트를 좀 볼게요. 옛날 차트 일단 보시죠. 여기 보시면 제 차트가 코스피 지수가 있고 제가 항상 좀 겁이 난다라고 했던 부분은 한 요 정도 부분에서부터 이제 반드시 지수에 대한 그런 하락이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주구장창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바이오랑 대북주를 산 거죠. 항상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는 그쪽이 세니까. 근데 예상과는 달리 같이 빠지고 있다.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방어는 되고 있으나 여전히 너무나도 빠지고 있어서 항상 저는 증권사 아주머니의 전화를 받으면서 담보 비율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신세에 놓여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보시면 이 주봉 기준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하락세가 라는 거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게 아무리 빠져봐야 한 요 정도, 최대 빠져봐야 요 정도까지 빠지겠죠. 이 정도 빠지면 한 2800인데 이건 너무 과하고요. 제가 봤을 때 한 3000을 지수 3000이면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 레벨을 살짝 왔다가 푹 담갔다가 이제 사람들이 으아 큰일이다 이제 지구가 멸망했구나 이러면은 바로 그냥 후두둑 올라오면서 다시 내가 팔면 오르는 그런 장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확히 언젠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이제 천재 트레이더라도 곰 선생님 같은 그런 전문가라도 이거를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점점 이제 접근해야 되는데 저같이 이제 신용 매수를 미리 해가지고 지금 담보가 140%에 육박한 사람은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보면서 손가락만 빨며 반성을 해야 된다. 내가 왜 먼저 풀매수를 했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팔 때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경제 지표가 실질적으로 좋아진다고 전문가들이 저 같은 이제 이런 경제 조무사가 아니라 실제 전문가들이 실제로 이 입증을 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게 빠지더라도 저는 사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예전에 그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증시 텐트럼이라고 해줘 그런 발작 현상을 분명히 우리는 봤지만 그 이후로 추가 상승하는 거를 이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못 믿으시겠으면 지수 차트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곰 선생님? 예. 뭐 여기에 대해 좀 첨언할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 없으신가요? 일단 사 선생님께서는 일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겠다. 테이퍼링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겠다. 테이퍼링은 11월에 지금 시작한다. 종료가 아니고 시작이죠.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는 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지표가 좋아지니까 앞으로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일단 한번 싹 빼고서 이제 리셋 한번 하고 가야 될 텐데 그렇죠. 신용이라든지 이런 거 털고 가야죠. 제가 이제 한번 감히 한번 예측해봐도 될까요? 저는 절대 안 털릴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는 예측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근데 왜 예측을 자꾸 하려고? 예, 하세요, 아무튼. 이번 것만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네. 지금 또 저기 오른쪽에 준비해놓은 기사들 있잖아요. 장중 급락 코멘트 교통 정리가 필요한 시기 이 긴축 공포에
아시아 증시 휘청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그쵸? 예. 제 생각에 이 반등은 네. 저런 기사가 더 쏟아져 나올 때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셀코리아 바닥 왔다 저 기사가 저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저게 이제 8월 19일 날 오늘 나온 건가요? 네,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도 이제 빠질 가능성이 너무하다는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아 오늘 아침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감히 예상하면 이제 8월 27일 예상합니다. 그게 뭔데요? 8월 8월 다음 주 금요일이요. 반등일이요? 네. 그럼 그때까지 주구장창 빠진다는 건가요? 선생님께서는? 그럼요.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심리적 부담 가격 이미 코스닥은 심리적 부담 가격이 왔고 네. 턴이 깨졌으니까요. 코스피가 3,000원은 아닐 것 같고 그 근처에서 이제 한번 반등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지금 코스피가 3천이 깨지면 앞으로 마이너스 3%만 더 빠지면 되거든요. 이거는 예. 뭐 하루 이틀이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3천을 한 번은 깰 것 같아요. 그래야 더 갈 것 같아요. 오히려. 저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이 앞으로 더 팔아봐야 6조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선생님께서 기자분이 나름 이제 과거 이력을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하신 거예요. 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31%에 육박을 하게 되면 결국 반등이 나오더라. 이걸 더 이상 팔진 못하고 올라오더라. 물론 이게 과거 지표가 정확히 이제 일치한다.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과거 사례에 비교했을 때 우리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지금 일정 수준에 와 있다. 추가 매도는 오히려 좀 어렵게 생각이 된다 라는 그런 내용 정도로는 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더 팔아봐야 한 3천 언저리, 더 빠져봐야 한 요 정도 수준이라는 예상이 좀 충분히 가능하죠. 이게 단기적으로라도 여기서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가 또 말씀드릴게.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라고 이제 보여주는 문제 중에 좀 예상되는 게 백신 접종률이라는 게 좀 있어요. 백신 접종률이 OECD 가입국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평균 대비 낮죠 우리나라가. 예, 저희가 이제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 아니라 꼴찌죠 꼴찌. 꼴찌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게 꼴찌예요. 이게 좀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데이터는 정확한 것 같아요. 출처도 명확하고 OECD에서 나왔으니까 뭐 맞겠죠 뭐. 어쨌든 OECD에서 아이슬란드 뭐 이런 쪽에 심지어 우리가 멕시코, 코스타리카 뭐 이런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보다도 접종률이 낮다. 왜 그럴까요 저게? 아마 이제 뭐 여기에 원인이 나왔을 텐데 국무총리? 책임자가 누군가 이런 걸 지금 보고 있네요. 국무총리냐 아니면 대통령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제 정치가 엮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한마디를 하고 싶긴 하지만은 굳이 하지는 않겠고요. 뭐 누군가의 책임이겠죠. 총책임자가 누군가 있겠는데 뭐 이게 잘했든 못했든 결과적으로 지금 수치가 낮기 때문에 잘했다고는 볼 수가 없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이 3명이 못 모이잖아요. 6시 이후에 거리두기 4단계고. 근데 너무 끔찍해요 그게 진짜. 근데 영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은 지금 축구하는 거 보면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다 같이 붙어가지고 다닥다닥 이 경제 회복은 다 돼 있습니다. 막 6만 명 관중이 온다 그러고 막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많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게 같은 나라 같은 세상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백신의 이런 접종에 대한 그런 좀 수급 불균형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지금 셀코리아에 한몫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걸 보면서 좀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이런 걸 충분히 예측하셨어야 되는데 왜 예측을 하지 못하시고 다 때려맞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뭐 전에도 저희가 다뤘던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뭘 다뤘습니까 저희가? 뭘 다루는데요? 뭐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증시가 버블이네 뭐 증시가 앞으로 더 가네 마네 이렇게 예측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측을 항상 좋아하죠. 예측해서 맞은 거 거의 있어요? 뭐 일부는 맞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겠죠. 고장난 시기도 그쵸. 2번은 맞으니까. 그쵸. 그걸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저는 한편의 영화라 생각하시면 돼요, 간편하게. 뭐가요? 세상에 있는 전문가, 저도 이제 여기서 전문가라고 이제 소개해 주시지 않습니까? 전문가죠 선생님 정도면. 네. 그 정도 전문가죠, 그쵸? 근데 예측해서 저는 뭐 이제 예측이 가능한 사람인데 왜 이 증시 하락을 다 두드려 맞고 있냐, 직접 매매를 해서, 그쵸? 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제가 진정한 전문가고 정말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뭐 미리 현금화를 해놨든가 아니면은 뭐 선물 옵션에서 이제 풋 옵션에 베팅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증을 함으로써 굉장히 좀 멋있는 모습 보여줬겠죠. 저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 전문가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그 허상, 그 실체를 고발하기 위한 하나의 객관적 성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두드려 맞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부 어떤 그런 지식의 허언증이 있는 전문가, 일부 이제 자칭 전문가들을 일부러 선생님께서 지금 감정이입을 하셔가지고 그 행동을 그쵸.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쵸, 비판을 하고 있다 이거죠, 저는. 아, 제 생각에 지금 증시 하락세가 지속되니까 곰 선생님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불필요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는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셔가지고 좀 약간 좀 마음이 많이 상하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대체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네. 예측을 싫어한다고 분명히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전 뭘 좋아한다고요? 글쎄요, 뭐 실전 매매? 저 모르죠, 뭐 제가 선생님한테 뭘 알아요, 제가. 이제부터라도 기억하세요,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네. 전 대응을 좋아합니다. 아시겠어요? 아, 대응을. 예, 전 알겠습니다.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이렇게 증시 하락세에? 증시 하락이요? 예,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3천부터 더 사겠다. 그럼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공통의 의견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빠지는 게 너무 무섭게 빠지고 제가 봤을 때 내일 아침에 더 빠져요. 이거는 더 빠지는데 글쎄요. 이게 좀 초반부터 너무 들러붙으면은 이게 좀 공포감에 의해 가지고 손절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충분히 빠지고 반등이 나오고 그때부터 다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그쵸, 그런 게 대응이죠. 예, 그렇게 좀 애초에 우리가 이제 예측을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하고 대응을 조금 더 이제 기민하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시장에서 얼마나 살아남느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를 벌었느냐보단 당연히 이제 벌었느냐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충분히 우상향을 하면서 제 계좌의 시드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뭐 너무 공격적으로 욕심이 나가지고 막 신용을 풀매수를 더 때려가지고 막 제 모든 가진 돈이 다 날아간다 이러면은 이제 제가 시장 바닥에서 아웃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지금처럼 어느 정도는 깎이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개구리가 뒷다리를 점프하듯이 살짝만 접은 거예요. 지금은 이 손절 물량이.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가 점프를 하게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계좌를 퀀텀 점프 시키면 된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좀만 있으면 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지금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좀 다뤄야 되는 거 가장 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한 종목만 지금 이제 대북주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커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안 했던 ST팜 좀 보겠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올리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정확한 이름은 이제 올리고 핵산이죠. 올리고 핵산 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라는 그런 이제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자 최근에는 mRNA 이 백신을 통해 가지고 좀 이제 국내 백신 mRNA 분야의 1호 백신 제조사가 되겠다 그렇게 이제 크다란 또 이제 사명을 안고 백신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원료 제조사입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제 평단이 한 요 정도가 됩니다. 지금 한 마이너스 한 3에서 4% 정도가 되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적으세요? 저는 마이너스 8%인데. 맞나? 볼까요? 마이너스 8% 되실걸요? 이 오늘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마이너스 8%네요. 8%고 아나티도 8%, 솔첨은 3%, 5%. 굉장히 간당간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6% 정도. 이게 지금 괜찮아지려면 참 쉽지 않겠네. 아이, 저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뭐 하나 몰빵 들어가가지고 한 20% 먹으면 끝 아닙니까, 저거? 예, 굉장히 좀 쉽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8% 정도의 수준이고 11만 7천 원 정도 라인 한 요 정도네요. 제가 이제 모양은 맞았네요. 요 정도의 제 평단이 있고요.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ST팜은 이렇게 이제 121선에 걸쳐가지고 충분한 조정을 거친 다음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좀 기대해볼 만하죠. 이쪽에서 당연히 여기서 손절하지 말고 시장 반등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물론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겁내지 말고 여기 이제 복귀하는지를 좀 종가 기준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이 RNA 시장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렴이 결국에는 상방 이탈로 끝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좀 저는 합리적이라고 좀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혹시 웨이브스라고 하십니까? 웨이브스 뭐죠 그게? 하나의 파도라는 건가요? 물결이죠, 물결. 예, 물결. 물결들. 네. 일단 웨이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은 예, 뭔가 좀 말씀드릴 게 있나 보네요. 이제 mRNA, 그러니까 RNA를 이제 제4의 물결이라고 불러요. 바이오 섹터에서. 제4의 물결이다. 저는 처음 그쵸. 듣는 얘기네요. 제4의 물결. 예, 저도 어제 누구한테 들었는데 네. 그저께 일단 3의 물결, 2의 물결, 1의 물결들은 뭐 이제 말씀드려봤자 말씀드려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저 이제 뭐 1의 물결은 페니실린, 페니실린. 그 항생제를 말씀하시는 그쵸, 건가요? 항생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건가 보네요. 그 인류 사회를 크게 이 생명 연장의 꿈을 이뤄준 그런 대표적인 의학 기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표적 항암제, 직접 항암제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예.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는 바뀌었지만 되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까- 물결이 이제 예, 대충 좀 까먹으신 것 같아요, 순서를. 아니요 2가 이제 직접 항암제고 이제 3이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죠. 항암제라는 게 처음 확실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머리털이 다 빠지는 항암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직접 인체에 작용하게 되는 3차의 물결은 그런 이제 표적 항암제, 우리 암젠이라든지 이런 좀 대형 제조사들을 만든 시총 300조에 이르는 그런 대형 제조사를 만들어 버렸죠. 예, 머크라든지. 일단 뭐 이제 인류는 네. 왜 웃으시죠? 말씀하세요. 인류는 일단 문명을 통해서 발전했습니다. 아시죠? 네. 그게 뭐 이제 식량이 풍부해지고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인류의 그건 뭐예요? 몰라요, 뭔데요? 모르시겠죠?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인류의 과제 그게 뭡니까? 생명 영장인가요, 혹시? 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그런 게 이제 저는 이제 바이오에서 문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문명에 이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텐데 그게 바로 이제 RNA라는 거죠. 전문가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기를. 야, 선생님의 설명이 타 경제 유튜버 대비 굉장히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런 설명을 아, 질이 좋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뭐 제가 여기다가 뭐 유기화학까지 들먹이면서 할 겁니까? 예, 뭐 굉장히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발언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제 주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딱 이제 시청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네. 아무튼 근데 그 중심에 mRNA, 그 RNA 그 제4의 물결, 인류의 새로운 문명의 중심에 뭐가 서 있다? 뭐가 있는데요? 에스티팜이 서 있다. 에스티 파마시가 서 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대단히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굉장히 좀 정교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맞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주식쟁이에 불과하다 보니까 의학적인 내용은 IR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이혁수 팀장님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있으니까 이분 설명을 좀 들어가지고 이제 전문적인 내용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주식쟁이의 그런 이제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이제 얼마 벌었니 얼마 이런 얘기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ST팜이 지금 이제 충분한 저점에 와 있다. 비록 지금 60일을 깼고 아마 내일 121선을 좀 이제 위협을 할 거예요. 더 빠질 것 같아요. 잠시. 오늘 아무래도 이제 좀 투자자 분포도 좀 안 좋아. 근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기관. 물론 기관 투자자들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연기금이 지금 지속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적으로 좀 보여주시죠. 한 60일? 뭐 그렇게 이제 보실 건 없고 이제 연기금이 8억, 5억, 7억 오늘도 샀죠. 보여주세요. 좀 그렇게 좀. 쭉 맨날 이제 뭐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 계속해서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연기금이 어떤 단체입니까? 이 테슬라로 무려 8,000%.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테슬라로 8,000%의 수익률을 본 굉장히 이제 전문가 집단이죠. 전문가 중에 만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만원 집어넣고 8천 처음에는 테슬라의 이 온갖 몰빵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좀 욕을 많이 했어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좀 스타트업 느낌이었는데 한 1, 2년 이렇게 버텨가지고 2년 정도 버텨서 8,000%의 수익률을 보고 당당하게 엑시트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엔간하면 연기금이 투자하는 걸 좀 유심히 지켜보는 편인데 연기금이 지금 ST팜을 죽도록 매집하고 있고 이게 이제 연기금이 좀 손절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저희도 매집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좀 마무리해보고 싶네요. ST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좀 어느 정도 좀 스터디가 돼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주말에 시간 내서 선생님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조금 더 시간을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좀 커버를 하는 게 예의에 맞지 않나. 이 ST팜에 대한 저희는 좀 어느 정도의 격식을 좀 차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도 이거를 에스티팜에 대해서는 장난치고 싶지가 않으니까 아까 전에 문명 얘기를 꺼낸 건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주말에 한번 제대로 준비하셔가지고 저는 예, 준비 안 해도 되거든요.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문명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죠. 네, 어쨌든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충분히 여러 번 설명드리고 있고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주말에 한번 커버를 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솔첨은 지난번에 영상을 한번 올렸죠. 저는 그쵸? 그 영상을 좀 믿기 때문에 영상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긴 해요. 제가 이제 플러스 8% 정도까지 봤다가 지금 마이너스 3% 좀 굉장히 좀 슬픈데 증시가 반등만 하면 가장 누구보다 빠르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좀 홀딩을 하겠습니다. 이 디오 같은 경우에는 글쎄 지금 뭐 하는 회사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선생님 픽이잖아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뭐 냅두세요. 일단 제가 오더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참 오늘 뭐 코스닥, 코스피 뭐 2차전지 소재들 다 반등 나오는데 혼자만 안 갔죠?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저는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슬프긴 하지만 보진 않고 어쨌든 이제 담보가 지금 139로 오늘 그 증권사 아주머니 전화를 한 번 더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담보 비율을 조정하는 한은 있어도 종목 자체를 손절하진 않겠다. 이 디오 빼고는. 디오도 지금 뭐 추세 안 깨지고 괜찮은 것 같네요. 보니까 차트상으로는. 6만원 봅니다, 한기.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에스트팜 그리고 이제 증시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테이퍼링이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영상 끝내기에 앞서서 제가 어디까지는 추가 매수에 대한 그런 조건은 9.11 테러를 맞이해가지고 이 탈레반 집단이 20주년 그런 어떤 대형 이벤트를 감행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이런 20주년 이벤트를 하게 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팔고 도망갈 거예요. 그거를 좀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또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